안녕하세요. 사랑방TV입니다. 마련의 꿈을 이룬 날. 그게 지옥의 시작일 줄 누가 알았을까요? 맞벌이로 피땀 흘려 산 40평 아파트에 시댁 식구들이 떼거지로 들이닥쳤습니다. 안방 침대까지 내놓으라는 무례한 침공 뒤에는 상상조차 못할 추악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죠. 오늘 그 처절하고도 통쾌한 응징의 기록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뭐?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내겠다고요? 수평선 너머로 해가 뉘엿뉘엿 지는 평화로운 평일 저녁, 민주 씨의 아파트 거실에 날벼락 같은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35살 민주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남편 성태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이미 시어머니와 판을 다 짜놓은 통보였기 때문입니다. 민주 씨와 성태 씨 부부는 결혼 10년 차. 남들 다 하는 그 흔한 해외여행 한 번 안 가고 커피 한 잔 값 아껴가며 억척스럽게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피땀 흘려 마련한 경기도 요지의 40평대 새 아파트. 입주한 지 이제 겨우 2달. 새집 증후군 냄새도 다 안 빠진 이 소중한 보금자리가 조일지의 시댁 전용 무료 숙박업소가 될 판이었습니다. 민주야,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이번 제사는 우리 집에서 지내자셔. 어른들이 우리 새집 구경도 하고 싶어 하시고 또 집이 넓으니까 다 같이 모여서 자면은 얼마나 정겹겠냐. 성태 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고등어 조림을 우물거리며 말했습니다. 그 태연한 모습이 민주 씨의 속을 더 뒤집어 놓았습니다. 민주 씨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정겹다니요? 제사 음식을 여기서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자다니 누가 온다는 건데요? 누구긴 누구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큰아버님 댁 식구들이랑 막내 고모네까지 오시겠지. 한 10명 되려나? 10명. 그 숫자가 민주 씨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40평이 넓다 해도 성인 10명이 들이닥쳐 잠을 자고 제사를 지내면 집안 꼴이 어떻게 될지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성태 씨는 민주 씨의 굳은 표정은 안중에도 없는지 오히려 민주 씨를 속 좁은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애가 왜 그렇게 예민해? 우리 집이 커졌으니까 그 정도는 베풀고 살아야지. 가족끼리 오붓하게 하루 자는 게 뭐가 대수라고. 너 요새 맞벌이 한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맞벌이 유세라니요. 민주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서 밤 9시가 되어야 돌아오는 고된 직장 생활. 그 와중에도 집안일이며 시댁 뒷바라지며 한 번도 게을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고작 유세라니. 10년 결혼 생활에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민주 씨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띠링 소리와 함께 가족 단톡방에 시어머니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어미다. 이번 제사는 민준의 넓은 집에서 지내기로 했다. 친척들도 다 그리로 모여라. 민주야, 네가 고생이 많겠지만 집들이 겸해서 음식 좀 넉넉히 준비해라. 우리가 명절 전날 가서 자고 다음날 제사 지낼 테니까 이불이랑 간식도 좀 챙겨놓고 답장을 보낼 틈도 없이 고모며 작은 어머니며 좋은 생각이다. 민준의 집 구경 가고 싶었다며 찬성하는 메시지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올라왔습니다. 민주 씨의 의사는 단 1%도 반영되지 않은 그야말로 침공 선포였습니다. 여보, 나 이 제사 못해요. 아니, 안 해요. 우리가 어떻게 마련한 집인데 여기를 합숙소로 써요? 민주 씨의 단호한 말에 성태 씨가 젓가락을 던지듯 내려놓으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남민주, 너 정말 이럴래? 우리 어머니가 오시겠다는데 네가 뭔데 안 된단 말이야? 너 정말 못됐다. 사람이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냐? 이기적이다. 그 말은 민주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평생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참아만 온 민주 씨였습니다.
남편기 살려주겠다고 시댁에 용돈 바치고 제사 때마다 기름 냄새 맡아가며 전을 부치던 민주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집까지 통째로 내놓으라는 시어머니와 그게 당연하다는 남편. 민주 씨는 부엌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반짝이던 새집의 거실 바닥, 고심에서 고른 실크 벽지, 그리고 큰맘 먹고 산 고가의 소파들. 그 소중한 공간들이 시댁 식구들의 발길질과 술 냄새, 기름 냄새로 더럽혀질 생각을 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성태 씨는 민주 씨의 눈물을 외면한 채 거실로 나가 TV 볼륨을 높였습니다.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이니 토달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민주 씨는 차갑게 식어버린 고등어 조림을 내려다보며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내 집을, 내 자존심을 지켜내겠다고 말이죠. 그러나 민주 씨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제사 합숙 소동 뒤에 숨겨진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정체 모를 한 여자의 추악하고 소름 끼치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지옥의 문은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민주 씨는 이 무례한 침공으로부터 자신의 집과 인생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댁 식구들의 발길질에 짓밟히고 말까요? 폭풍 전야의 정적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제사 전날 오전, 민주 씨의 휴대전화는 이른 아침부터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시어머니의 침공 개시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약속이라도 한 듯 검은색 승용차 3대가 민주 씨의 아파트 단지 입구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42평형 거실 창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과 은은한 편백향이 감돌던 민주 씨의 안식처는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지옥의 아가리로 변했습니다. 저다면 돼요. 어머, 집 좋은 것 봐라. 민주야, 돈 좀 썼나 보다? 신발을 벗기도 전에 터져나온 외숙모의 감탄사는 칭찬이 아니라 품평에 가까웠습니다. 뒤이어 시어머니를 필두로 막내 고모, 이모들,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까지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 들어오는데 그 인원만 자그마치 15명이었습니다. 민주 씨가 채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그들은 제 집인 양 거실 소파를 점령하고 짐 보따리를 아무데나 툭툭 던져놓기 시작했습니다. 민주 씨가 고심해서 고른 이탈리아제 천연가죽 소파 위에는 기름기가 밴 보따리들이 올라앉았고 며칠 전 새로 깐 베이지색 수입 카펫 위에는 아이들이 흘린 과자 부스러기와 흙 묻은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민주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남편 성태 씨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애들아 마음껏 놀아라 라며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해댔습니다. 그때부터 민주 씨의 고난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짐을 풀자마자 시어머니는 민주 씨의 등 뒤에 서서 호령을 내렸습니다. 민주야, 어른들 오셨는데 물부터 내와야지. 그리고 점심은 뭐 준비했니? 고기 좀 구워라. 애들 배고프단다. 민주 씨는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친척들의 웃음소리와 TV 소리가 뒤섞여 소음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냈지만 그 누구도 주방으로 눈길을 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민주 씨는 커다란 불판 위에서 고기를 굽고 찌개를 끓이고 수십 개의 밑반찬을 나르는 기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땀이 턱끝까지 맺혀도 남편 성태 씨는 거실에서 사촌 형제들과 술잔을 부딪히며 야, 역시 집은 넓고 봐야 한다니까. 좋지? 라며 허풍을 떨 뿐이었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다시 제사 음식 준비라는 거대한 산이 민주 씨 앞에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상석에 앉아 요즘 애들은 전 부치는 법을 몰라서 탈이다 라며 입으로만 요리를 했고 고모와 이모들은 과일을 깎아 먹으며 드라마 이야기에 꽃을 피웠습니다. 결국 산더미 같은 나무를 다듬고 수천 장의 전을 부치고 생선을 찌는 일은
오롯이 민주 씨의 몫이었습니다. 저기, 어머님, 전 붙이는 것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요. 민주 씨가 조심스럽게 건넨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민주야, 너는 젊은 애가 벌써부터 엄살이니? 우리가 여기까지 제사 지내러 와줬으면 네가 기쁘게 대접해야지. 어디서 어른들한테 일을 시켜? 너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니? 친정 이야기까지 나오자 민주 씨는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무례함은 시간이 갈수록 가관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민주 씨가 애지중지하는 서재의 책들을 다 끄집어내어 종이 비행기를 접어날렸고, 외숙모는 민주 씨의 화장대 위 고가의 에센스를 제 몸에 아낌없이 처발랐습니다. 민주 씨가 마련한 새 집은 그들에게 소중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마음껏 어지럽혀도 되는 공짜 펜션에 불과했습니다. 해가 지자 거실은 아예 술판으로 변했습니다. 성태 씨를 포함한 남자들은 거실 한복판에 대형상을 펴고 족발에 치킨까지 시켜 술판을 벌였습니다. 술 냄새가 밴 그들의 옷가지가 고가의 소파 위에 널브러졌고, 술 기운이 오른 고모부는 민주 씨를 향해 젓가락질하며 무례한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야, 민주야, 안주 떨어졌다. 얼른 골뱅이 좀 무쳐와라. 그리고 여기 술병 좀 치우고. 민주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느라 다리는 코끼리처럼 부어올랐고, 손가락은 물이 마를 틈이 없어 퉁퉁 불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가족이 아닌 부려먹기 편한 한여쯤으로 여기는 저들의 눈빛이 견딜 수 없이 모욕적이었습니다. 다들 그만 좀 하시면 안 돼요? 여긴 제 집이에요. 제가 힘들게 돈 벌어서 산 제 보금자리라고요. 민주 씨의 목소리가 떨리며 터져나왔습니다. 순간 술판이 벌어지던 거실에 싸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민주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미안함이나 반성은 단 1%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황당하다는 듯, 감히 아랫사람이 어디서 목소리를 높이느냐는 식의 서슬퍼런 살기만이 감돌았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남편 성태 씨였습니다. 그는 민주 씨의 팔목을 거칠게 잡아끌며 낮은 목소리로 윽박질렀습니다. 너 미쳤어? 지금 어른들 계시는데 뭐 하는 짓이야? 집 좀 샀다고 유세 부리는 거야? 네가 이럴수록 내 체면이 뭐가 돼? 성태 씨의 눈에는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민주 씨는 그 눈빛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에게 자신은 지켜줘야 할 아내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의 폭력 앞에 내던져진 재물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시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한술 더 떴습니다. 내 팔자야. 며느리 무서워서 제사도 못 지내겠네. 성태야, 네 처가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 계속 있어야겠니? 나가자 나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부추겨 민주 씨를 더 코너로 몰아넣었습니다. 민주 씨는 주방 구석에 서서 멍하니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엉망진창이 된 집, 자신을 비웃는 친척들, 그리고 끝까지 시어머니 편만 드는 남편. 하지만 민주 씨는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수모는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전주곡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이 집단 침공의 배후에는 단순히 무례한 시댁 식구들뿐만 아니라 민주 씨의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삼키려는 더럽고 추악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합숙의 첫날 밤, 민주 씨는 차가운 주방 바닥에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깨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에 대한 마지막 기대이자 그동안 지켜왔던 인내심의 종말이었습니다. 과연 민주 씨는 이 아비규환 속에서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들의 탐욕스러운 발길질 아래 영영 무너지고 말까요?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옥 같은 저녁 식사와 술판이 끝나고 시계가 자정을 넘겼을 무렵 민주 씨는 이제야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거실에는 술에 취해 타 떨어진 남자들이 짐짝처럼 널브러져 있었고 작은 방 2개는 이미 고모와 이모들 그리고 아이들이 차지해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온몸에 마디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고통 속에서 민주 씨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안방으로 향하던 그때였습니다. 민주야, 잠깐만 이리 와보거라. 거실 한복판, 상전처럼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민주 씨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 곁에는 남편 성태 씨가 가시방석에 앉은 듯 눈치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민주 씨는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루 종일 식모처럼 부려먹고도 대체 무엇이 더 남았단 말인가요?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더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구나. 내가 지병이 있어서 딱딱한 데서 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해. 시어머니는 인자한 척 미소를 지었지만 부리만 대설입니다. 그 눈빛에는 서늘한 탐욕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주 씨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오늘 밤엔 내가 네 안방 침대에서 좀 자야겠다. 성태랑 너는 거실에서 대충 이불 깔고 자면 되지? 젊은 애들이니까 하룻밤 정도는 괜찮잖니. 순간 민주 씨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방은 단순한 방이 아니었습니다. 민주 씨가 이 집에서 유일하게 온전히 쉴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고 10년의 고생 끝에 고심해서 고른 최고급 매트리스와 침구 세트가 있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 신성한 구역마저 시어머니에게 내어준다면 이 집에서 민주 씨의 존재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곤란해요. 안방 침대는 저희 개인적인 공간이기도 하고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서 있느라 허리가 너무 아파서 침대에서 자야 할 것 같아요. 민주 씨의 거절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험악해졌습니다. 옆에 있던 성태 씨는 민주 씨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귓속말을 해댔습니다. 야, 민주야, 어머니 허리 아프시다잖아. 효도하는 셈 치고 하룻밤만 양보해드려. 너는 왜 그렇게 매사에 각박하게 구니? 각박하다니요? 여보, 지금 우리 집 거실꼴 좀 보세요. 주방은 아수라장이 됐고 카펫은 음식물로 얼룩덜룩해요. 그런데 이제는 안방까지 내놓으라니 여기가 무슨 호텔인가요? 민주 씨의 목소리가 커지자 잠을 자려던 친척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가슴을 쥐어짜며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들놈 번듯하게 키워놓으면 뭐하나. 며느리 무서워서 내 집처럼 편히 눕지도 못하는데 너 지금 내 아들 돈으로 산 집이라고 시어머니를 이렇게 홀대하는 거냐? 이 집 저도 같이 벌어서 산 집이에요. 제 지분도 당당히 있다고요. 민주 씨의 외침에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민주 씨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삿대질하며 입에 담기도 힘든 독서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친정에서 그따위로 배웠니? 배운 것 없는 집안에서 자란 티를 이렇게 내는구나. 시어머니 허리 아프다는데 침대 하나 못 내주는 게 어디서 굴러먹던 버릇이야? 근본 없는 것들이 집 좀 샀다고 눈에 뵈는 게 없지? 배운 것 없다. 근본 없다. 민주 씨의 부모님까지 들먹이는 시어머니의 막말에 민주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절망적인 것은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성태 씨는 민주 씨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주야, 너 미쳤어? 어머니한테 당장 사과해. 무릎 꿇고 빌라고. 사과?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데요? 내 집에서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게 사과할 일이에요? 이게 정말 끝까지. 너 오늘 제정신 아니구나? 어머니 마음 상하신 거 안 보여?
사과 안 하면 나 오늘 너랑 끝이야. 남편의 입에서 나온 끝이라는 단어는 민주 씨의 심장을 차갑게 얼려버렸습니다. 10년의 세월. 그동안 성태 씨와 함께 꿈꾸며 쌓아온 사랑과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주 씨는 차가운 눈으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구린 술 냄새와 무책임한 친척들의 시선이 가득했습니다. 민주 씨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전부 나가세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성태 씨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나가라고요. 당신도, 어머님도, 저기 있는 친척들도 다 나가세요. 여기는 내 집이고 내 돈으로 산 내 아파트예요. 내 규칙을 따르지 않을 거면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민주 씨의 서슬퍼런 외침에 거실에는 잠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거품을 물듯 쓰러지는 신얏을 했고 그렇파 캐스멜은 이런데 신얏을 밤있습니다. 일어나라를 밤있습니다. 펌이 서나라. 성태 씨는 민주 씨를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주 씨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밖으로 멀리서 불길한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민주 씨는 몰랐습니다. 이 폭발이 단순히 무례한 시댁 식구들을 쫓아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요. 민주 씨는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손목에 찬 금반지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옥의 서막은 이제 겨우 1막이 끝났을 뿐입니다. 내일 아침 민주 씨가 마주할 진실은 이보다 100배는 더 잔인하고 추악할 것입니다. 과연 민주 씨는 이 집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거대한 배신의 소용돌이 속에 모든 것을 잃게 될까요? 운명의 시계추는 이미 멈출 수 없는 파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옥 같던 합숙소동이 민주 씨의 절규로 끝난 지 불과 이틀 뒤였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여전히 시댁 식구들이 남기고 간 술 냄새와 기름기, 그리고 민주 씨의 찢겨나간 자존심의 파편들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남편 성태 씨와는 단 한마디도 섞지 않는 냉전이 이어지던 그날 새벽, 정막을 깨는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 아버지 돌아가셨대. 평소 지병으로 알아누워 계시던 시아버지가 끝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민주 씨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비록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받은 상처로 온몸이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지만 며느리로서 마지막 도리는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 민주 씨는 서둘러 검은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곡소리와 조문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 씨가 빈소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믿기지 않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영정사진 아래 상주석 옆에는 낯선 여자가 새까만 상복을 입고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민주 씨보다 5살은 어려 보이는 화장기 없는 얼굴임에도 묘하게 청초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민주 씨를 경악하게 만든 건 그녀의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집안의 안주인이라도 되는 양 조문객들에게 일일이 고개를 숙이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여자 누구예요? 왜 상주 옆에 저러고 서 있는 거예요? 민주 씨가 다급하게 성태 씨의 소매를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성태 씨의 반응은 민주 씨의 심장을 차갑게 얼려버렸습니다. 그는 민주 씨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더니 오히려 그 여자를 감싸 안으며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너는 늦게 와서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 지혜 씨는 아버지 살아생전에도 수발 드느라 고생 많이 한 사람이야. 며느리인 너보다 훨씬 낫다고. 지혜. 남편의 입에서 나온 낯선 여자의 이름은 독침처럼 민주 씨의 귓가에 박혔습니다. 남편은 민주 씨를 조문객 대하듯 차갑게 밀쳐내고는
그 여자의 어깨를 다독이며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지혜씨, 너무 무리하지 마. 몸 상할라. 그 다정한 목소리, 그 애틋한 눈빛. 10년 결혼 생활 동안 민주씨가 그토록 갈구했지만 한 번도 온전히 가져본 적 없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주씨는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모인 시댁 식구들도 약속이라도 한 듯 민주씨를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그 여자에게 다가가 고생이 많다. 네가 고생이 많아. 라며 민주씨 보란듯이 위로를 건넸습니다. 민주씨는 장례식장 구석진 곳에 놓인 식탁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조문객들은 민주씨를 향해 저 여자가 며느리 아니었어? 그럼 상주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야? 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아내인 민주씨는 졸지의 불청객이자 눈치 없는 조문객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인 줄 알았니? 그때였습니다. 상복을 입은 그 여자가 민주씨에게 다가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성태 오빠랑 나 10년 전부터 알던 사이예요. 아버님 병간호도 내가 다 했고요. 어머니도 나를 진짜 며느리로 생각하세요. 당신은 그냥 그 넓은 아파트명에 지키는 관리인일 뿐이야. 민주씨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10년 전부터 알던 사이라니? 그렇다면 민주씨와 결혼 생활을 하는 내내 남편은 이 여자를 가슴에 품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토록 민주씨의 아파트를 합숙소로 쓰려 했는지, 왜 안방 침대까지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렸는지 그 추악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민주씨를 이 집안의 일원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민주씨가 피땀 흘려 마련한 그 아파트를 빼앗아 저 여자와 남편의 보금자리로 만들어주려던 시어머니와 남편의 치밀한 기획이었던 것입니다. 민주씨는 영정사진 속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인자하게 웃고 계신 그 얼굴 뒤에서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불륜녀는 민주씨의 인생을 도려낼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향 냄새가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민주씨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억울해서 미칠 것 같고 배신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대로 쫓겨나는 것은 저들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주는 꼴이었습니다. 민주씨는 꽉 쥔 주먹을 부르르 떨며 결심했습니다. 내 10년 청춘과 내 소중한 집을 건드린 저 인간들에게 인생이 얼마나 혹독할 수 있는지 뼈저리게 가르쳐주겠다고 말이죠. 장례식장의 밤은 깊어갔고 상주석 옆에서 보란듯이 웃고 떠드는 불륜녀와 남편의 그림자가 민주씨의 발밑까지 드리워졌습니다. 민주씨는 차갑게 식어버린 육개장을 내려다보며 이제는 슬픔이 아닌 도끼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민주씨는 이 거대한 기만과 배신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까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불륜녀가 나누는 저 소름 끼치는 대화 속에는 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비극의 클라이맥스는 2부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